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넷 집짓기 블로그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블로그에 프로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자르기도 해보고요. 간단한 블로그 소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제공해 주는데요. 스킨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블로그의 구성, 레이아웃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까지는 제가 네이버 로그인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 네이버 내 블로그로 먼저 접속하신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크롬 브라우저 이용해서 실행을 하겠고요. 네이버에 접속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게 되면 최근에 제가 접속했던 곳에 바로 가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이버에 접속을 하셨다면 바로 아래쪽에 네이버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검색란에 네이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여기 네이버를 클릭하고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블로그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상단 메뉴 중에 블로그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바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 가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블로그뿐만 아니라 메일 같은 것도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로그인 클릭을 하셔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되셨습니까? 네, 오른쪽에 제 정보 나오시죠? 여기에서 블로그를 클릭하고 가셨잖아요. 블로그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최근 제 이웃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내 블로그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갔는데요.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블로그 제목 정도 이렇게 넣어 두셨는데요. 여러분 블로그로 나타나나요? 자, 여기가 내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블로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로 꺼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전 크기로 있죠? 클릭을 해서 창을 작게 만들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뒤쪽에 바탕화면 공간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블로그 주소 이렇게 있는데요. 블로그 주소 앞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잡고 바탕화면으로 꺼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주소 앞에 아이콘을 잡고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바로 가기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현재 열려 있는 창을 닫기를 하고요.
바탕화면에 꺼내둔 제 블로그 주소 링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블로그로 이렇게 들어오시죠? 네. 물론 지금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나오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매번 네이버로 가서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까지는 이 로그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로그인은 미리미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로 꺼내둔 아이콘을 실행을 했더니 로그인 했을 때 비밀번호 저장이라는 이게 나오는데요. 지금 저는 윈도우 10 환경에서 기본 웹브라우저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저장할 거냐고 묻죠. 제가 이 자리에서 작업을 한다면 저장을 해 두시는 것도 편리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함을 하셔서 매번 로그인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안함을 하겠고요. 우선 오늘은 이 엣지 상황에서 한번 작업을 같이 해 보시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하게 되면 다른 브라우저로 변경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 설정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내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관리 클릭하겠습니다. 블로그 기본 설정 나오는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기본 설정 블로그 정보에서 블로그 주소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 주소도 알아두시면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상단에 제목 표시 줄에도 표기가 되고 타이틀 부분에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검색이 될 수 있는 키워드도 포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경하실 분은 지금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별명은 닉네임이 되겠습니다. 즉, 이 블로그에 보여지는 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명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닉네임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영문, 숫자 섞어서 하실 수가 있고 10자 이내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명까지 넣어주셨죠? 자, 이제 소개글을 넣어 보실 건데요. 여러분이 이 블로그에 주로 담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글에 간략하게 넣어주세요. 200자 이내네요. 그죠? 자,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내 블로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각각의 블로그 주제를 한번 검색을 해 봤었잖아요. 여러분 주제가 어디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 분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류를 여기에 넣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IT 컴퓨터 쪽으로 일단 분류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류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인데요. 프로필 이미지는 나를 나타내는 이미지이죠. 그래서 개인 블로그인 경우는 본인의 밝은 모습의 얼굴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의 이름으로 블로그를 제작을 하시는 거라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고라든지 CI라든지 그죠?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우선 개인 블로그를 기본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는데요. 프로필 이미지는 원본 사진을 넣기에는 아주 작은 사이즈를 유효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가로 161 픽셀 썸네일로 생성됩니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바로 삽입을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가로 세로 정사각형 사이즈로 조금 잘라가지고 등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프로필 이미지와 커버 이미지는 조금 해보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자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블로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가 표시가 되도록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추후에 등록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 작성하신 내용까지, 블로그 주제까지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확인 클릭하시면 되죠. 클릭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 블로그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입력하신 기본 정보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블로그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오시면 아래쪽에 내 프로필 영역 있죠. 네, 이렇게. 자, 지난번에 저희가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블로그 이름 확인했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입력했던 이름, 별명이죠. 닉네임도 나오고 제 아이디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개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은 추후에 수정도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하지 못한데요. 크기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에 타이틀 디자인 할 때도 사용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제가 프로필 이미지 사이즈 조정해서 등록하는 방법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부터 하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블로그는 잠깐 아래쪽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윈도우 10 환경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이용하시죠? 자,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 클릭하시고요. 타일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찾아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거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검색을 클릭하셔서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앱 부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치할 앱은 포토스케이프 X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로그인 하라는 메시지 혹시 나오시면 관심 없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강의 영상은 일시 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셨습니까? 자, 설치가 되신 분은 저처럼 제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서 시작 버튼 나오시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왼쪽 하단에 시작 메뉴 누르시면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X라고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찾으셔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메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은 프로필에 들어갈 사진의 크기를 조정하고 1:1 비율로 자르기 하는 과정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위에 보시면 메뉴가 많이 있는데요. 사진 편집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오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 라이브러리죠.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에 사용할 사진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사진 폴더 안에 블로그용 이미지 폴더에 있거든요. 저는 여기를 클릭을 하겠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제가 제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자르기를 할 건데요. 오른쪽에 자르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네. 메뉴 자체가 큼직큼직해서 찾기 좋으시죠? 자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자르기에서 1:1 비율로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사각 사이즈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1:1 비율 선택하죠. 그리고 나서 사진에 마우스 올리셨을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면 프로필에 삽입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범위는 여러분이 어떻게 주시든 간에 그 범위로 해서 네, 이렇게 자르기가 되죠. 되셨나요? 자, 영역 설정이 되셨으면 오른쪽 하단에 자르기 네, 클릭해 주세요. 이번에는 프로필에 적합한 사이즈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크기 조절 있으시죠? 클릭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나오면 먼저 단위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크기는 161 픽셀입니다. 그래서 크기 단위를 픽셀로 선택을 하시고요. 가로 폭과 세로 높이 보이시죠? 여기를 각각 161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가로, 세로 비율 유지라는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폭만 입력을 하셔도 같이 변경이 될 겁니다. 자, 가로 폭을 161로 네,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같이 161 픽셀이 되죠. 자, 여러분이 프로필에 들어갈 이미지는 이렇게 정사각 사이즈로 해서 161 픽셀로 조절을 해서 저장을 해서 넣어주시면 좀 더 깨끗하게 들어가겠죠.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되셨습니까? 그럼 저희가 저장을 할까요? 아래쪽에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저장 화면이 나오면은요,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요. 저장 위치 나오시죠? 원본이 있는 위치에 제가 프로필 161 네, 이렇게 네, 똑같은 폴더에 제가 프로필 사이즈 프로필 161이라고 네, 이름을 넣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클릭하시고요. 자, 저장했습니다 라고 나오시죠? 이제 포토스케이프 X는 닫기를 해 주시고요. 네, 스토어도 닫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래쪽에 네, 내려놨던 블로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시고요. 다시 한번 관리 메뉴 가겠습니다. 자, 상단에 내 메뉴 클릭하시고요. 관리 클릭하시죠. 관리 클릭. 블로그 정보,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고 보이시죠? 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저장해 둔 프로필 이미지를 찾겠습니다. 자,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첨부 화면 나오시죠? 찾아보기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저장한 위치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사진 폴더 아래에 있는 블로그용 이미지에 저장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저장한 위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프로필 161 픽셀로 저장했던 이미지 찾으셨나요? 클릭하시고 열기 선택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프로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모바일에 반영되는 이미지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서 네, 이미지 하나 선택하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들어오죠. 이 이미지는 PC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기에서 보이는 이미지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블로그 작업이 되면 모바일 환경에서도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되셨으면 자,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서 적용하죠. 확인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상단에 내 블로그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으로 오시면 여러분이 작업한 프로필 이미지 잘 들어와 있나요?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블로그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 메뉴 다시 클릭하죠. 클릭하시고요. 들어오시면 관리라고 저희가 네, 기본 설정할 때 이용하셨던 메뉴 관리 있죠? 자, 여기 관리 클릭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조금 전까지 작업했던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정을 하신 후에는 하단에 있는 확인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위쪽으로 오시면 기본 설정 옆에 꾸미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꾸미는 부분은 추후에 블로그가 좀 익숙해진 후에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꾸미기 설정 클릭하시고요. 자, 들어오시면 스킨 선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인데요. 아래쪽에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직,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기본 스타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구성이 조금씩 다르죠. 이 디자인들 중에 나는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정 디자인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스킨 디자인이 적용된 형태를 이렇게 미리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왼쪽으로 오고 뒷면 색상이나 이런 게 달라지죠.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닫기 있죠. X 클릭하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 마음에 드는 혹시 디자인이 있으시면 그 스킨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자, 만약에 제가 이 디자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상태에서 바로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스킨이 적용되었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네,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지금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구석이 좀 많이 달라졌죠. 타이틀 부분, 그리고 제 프로필이 앞쪽에 이렇게 나오고 제가 올리는 글이 이쪽에 나타나겠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킨 디자인 적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제가 다시 기본형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메뉴 오셔서요. 관리 클릭하겠습니다. 관리. 자, 그리고 꾸미기 설정이셨죠? 조금 전에. 네. 꾸미기 설정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스킨 디자인들이 보이는 페이지가 나타나죠? 우선 여러 가지 주어진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다시 기본형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각 페이지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2번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자, 클릭하겠습니다. 2번 페이지를 클릭하고 오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들어왔던 기본 상태입니다. 다시 베이직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기본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베이직 체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스킨 적용하셔야 되겠죠. 스킨 적용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블로그 변경된 것을 바로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봤던 기본적인 디자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다시 베이직으로 돌리는 방법을 해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킨을 적용하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하나하나 내 나름으로 구성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원상복귀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조금 전에 제가 관리 메뉴에서 스킨,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을 자동으로 바꾸는 스킨 기능 변경하는 걸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킨 변경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스킨 변경을 클릭하시면 좀 더 쉽게 디자인 바꾸는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킨 변경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전에 관리 메뉴에서 꾸미기 설정에 스킨으로 오셨는데요.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킨 디자인들을 한 번씩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셔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 스킨 상태에서 여러분께 전반적인 구성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제공되는 스킨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 스킨을 먼저 선택하시고 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구성, 레이아웃 변경하는 것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킨을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구성을 한번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스킨 선택하신 메뉴 상단을 보시면 현재 선택된 스킨, 즉 사용 중인 스킨에서 저는 기본, 베이직이 나오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게 전반적인 구성 틀을 변경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왼쪽을 보셔도요. 디자인 설정 그룹에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레이아웃 위젯 설정 여기를 클릭하셔도 똑같은 메뉴가 나오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설정 클릭을 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이 레이아웃은 베이직 디자인의 레이아웃입니다. 혹시 조금 전에 스킨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스킨에 맞는 레이아웃으로 아마 저랑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 레이아웃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단으로 구성된 레이아웃이 있고요. 3단 구성도 있고요. 그리고 1단의 형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베이직의 형태가 여기 보시는 1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 가지 항목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1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디자인은 보통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있는 2단 구성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2단 구성의 첫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레이아웃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전과 다른 구성으로 보이시죠? 프로필 영역 사이드바가 왼쪽으로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네. 자, 다른 구성도 한번 해볼까요? 3단 구성에서 다섯 번째 있는 레이아웃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한번 클릭을 쭉 해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그러면 왼쪽에가 이렇게 타이틀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상단에 있던 타이틀 이미지 대신 왼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오른쪽에가 사이드바가 나오고요. 가운데가 글이, 제가 올리는 글이 보이는 글 영역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출하고자 하는 타이틀 디자인이 가로형이 좋을지 세로형이 좋을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레이아웃 구성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타이틀 이미지가 아래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2단 구성에서 세 번째 디자인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확인. 상단에 메뉴라든지 글이 먼저 보여집니다. 여기가 먼저 노출이 되고 하단에 이렇게 타이틀 이미지가 오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의 레이아웃 틀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2단 구성의 첫 번째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타이틀 메뉴, 타이틀 이미지와 메뉴 구성이 나오고요. 왼쪽에가 사이드바 1 해서 사이드바가 나오죠. 저희가 현재까지 작업한 건 프로필 영역이 되겠습니다. 프로필 영역이 왼쪽으로 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글 영역은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선 이 레이아웃도 중간중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바 오른쪽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설정이 있습니다. 전체 정렬 부분이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모니터 크기들이 크기 때문에 블로그 내용을 중앙에 오도록 배치하시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으로 두겠고요. 글 영역도 넓게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바 1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본 사용으로 돼 있죠.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부분이 사이드바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이드바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선택한 스킨, 베이직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스킨을 선택을 하셨다면 사이드바 2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메뉴 사용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사이드바 1번이라고 했던 그 영역에 대한 메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에 보여질 메뉴를 제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꺼내 두시면 사이드바가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메뉴만 여러분이 보일 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블로그 정보를 한번 체크를 없애 보겠습니다. 블로그 정보를 체크를 없애면 왼쪽에 사이드바 1번에도 조금 전에 있었던 블로그 정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를 꺼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타이틀은 있어야 되겠죠. 기본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카테고리 구성을 하시고 나서 보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메뉴가 있어도 사이드바에 카테고리를 꺼내 두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펼치기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커넥트가 있고 이웃 블로그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웃 커넥트 상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이외에 댓글이라든지 블로그 정보, 태그 이런 것도 여러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태그에 대한 부분 한번 꺼내 볼까요? 제가 태그 체크하겠습니다. 태그 영역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순서 배치는요, 여기 있는 메뉴를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태그를 이웃 커넥트 아래쪽으로 한번 배치해 볼까요? 자, 그럼 태그라는 영역을 드래그 쭉 하셔서 이렇게 이웃 커넥트 아래쪽에 왔을 때 손을 떼시면
배치가 되죠. 이렇게 재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시겠죠? 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위젯이라고 보이는데요. 위젯은 제 블로그에 방문한 다른 사용자분들이 좀 더 많은 정보, 재미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요. 위젯도 여러분이 노출을 시키고 싶은 걸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날씨 위젯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 카운터를 노출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달력이나 지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스킨과 레이아웃을 변경을 했는데요. 하단에 오시면 적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꼭 누르셔야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 레이아웃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타이틀 영역 있고요. 메뉴는 이제 저희가 내일 구성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프로필 영역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추가했던 카테고리, 그리고 이웃 커넥트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태그, 그 다음에 날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추가한 위젯이라든지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블로그 기본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과 스킨 변경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